전동 중에 삼성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환인천황께서 파나류 지국을 다스리고, 그 파나류 지국은 천혜의 동쪽에 있었다고 그 삼성기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파나류도 하늘이고 천혜도 뭐 하늘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석은 파나류는 하나루의 그 이두식 바람으로 해서, 그래서 파나류가 하늘나라가 되는데요. 그게 나중에 한자가 일반화되면서 하늘천자로 적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늘, 하나루, 하내류, 천, 이게 다 같은 말이고요.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글자도 바뀌고 어느 감각이 바뀌면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쌈선녀 시대 때는 모든 말이 가라로 통했거든요. 그래서 하늘 하면은 뭐 태양의 신이에요. 그냥 태양의 신. 태양의 신이 사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가라, 또 라 신이라고도 하고 가라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바다는 빠라거든요. 그러니까 가라빠라죠. 근데 하라빠라도 되고, 하라발도 되고, 가라발도 되고, 그 발이 나중에 뻘이 돼요. 발해도 같은 말이에요. 뭐 제가 뭐 마음대로 지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이 이론을 뒷받침해 준 사람이 유창준 박사님 그리고 최춘대 박사님이 나중에 증명을 해줬죠. 제가 그 유창준 최충태 박사님을 만나기 이전에 벌써 주장했던 거거든요. 2011년도에 환단 원류사를 기록하면서 그 가라빠라에 대해서 해설을 했죠. 그래서 최춘재 박사님이 또 이야기했죠. 그리고 100년 전에는 처치워드가 얘기했어요. 가라. 그 25,000년 전에 이 지구 문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동쪽으로는 카라마야가 떠나고 서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떠나는 개척자를 나가마야라고 했거든요. 근데 마야는 뭐 인도말로 그냥 마야 프린스, 뭐 왕자 이름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마야가 강 박사님께 마야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말 타고 이주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더 이제 처치워드를 인용하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자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제 개척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라마야는 동쪽으로 해서 청구 대륙으로 해서 일본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바다가 없었으니까 육지였으니까 해서 아메리카까지 진출하게 되는 거죠. 카라마야가. 나가마야는 이집트로 진출하는 거예요. 인도 히말라야까지 올라와서 히말라야에서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 중동 지역으로 진출하고 이집트까지 가는데, 그 중에 히말라야에서 위구르 쪽으로 빠지는 게 위굴마야거든요. 근데 카라나 나가나, 카라를 거꾸로 하면 나가잖아요. 이게 처치워드가 자기가 지어낸 건 아니잖아요. 왜? 최춘대 박사도
그렇게 했고, 우리 저 강상원 박사님도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 시대가 다르잖아요. 벌써 100년 전이고 현대고 이런데. 그래서 그 말에는 좀 진실성이 있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하늘도 가라, 넓은 땅도 가라, 바다를 빨아라 거든요. 바다를 빨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파나루도 하나루지만은 그게 하라가 되는 거죠. 하라. 옛날에는 그냥 오마 가나다라 마바사 나가라 다 나가라 모음 위주의 말이 주제였단 말이에요. 주제로 사용하던 말이었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이제 종성이 많죠. 종성이 발달한 민족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만큼 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종성이라는 것은 이제 가에다가 기억 붙이면 각되잖아요. 그게 마지막 그게 종성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각, 한, 말 이런 거 발음을 잘 못해요. 우리만 그 잘하는 거예요. 그 말의 역사가 오래된, 은혜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지. 그래서 파나류 하늘나라에 하늘 바다가 있는데 그 당시 말로 재해석하면 가라빠라나 하라빠라가 되겠죠. 근데 그 가라빠라 하라빠라를 나중에 삼성기 원동중 시대까지 와서 그걸 가라빠라 하라빠라 적을 글자가 없으니까 그냥 하늘 천자가 있으니까 하늘 천자를 쓴 거예요. 그 천해 쓴 적을 천해. 그 천에 그러면 바다 하늘은 무슨 바다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때가 약 11,000년 전이니까 11,000년 전에 바다를 찾아야지. 그래야 제가 한 20년 전에 인터넷에서 열심히 칼럼을 쓰고 대화를 하고 할 때는 주로 육신의 호수, 그러니까 아랄레, 카스피해, 뭐 저런 흑해, 그 지중해에서 북쪽에 있는 그리고 코카서스, 아제르바이잔, 얌나야 이쪽에 그 몰려있던 그 내륙호를 천해로 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간파하지 못한 게 있었잖아요. 빙하기 직후란 말입니다. 약 지구상에 지금도 빙하기죠. 그 빙하기인데 약간 간빙기라는 쉬는 빙하기잖아요. 근데 지구상에서 약 200만 년이 빙하기가 있었는데 뭐 제일 추웠을 때는 지구 전체가 눈으로 빙산으로 덮여가지고 하얀 지구일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이런 데 곡선을 그려요. 이렇게 사이클을 그린다고. 추워졌다 더워졌다 추워졌다 더워졌다 이런 사이클이. 그건 또 참 재미있게 약 12,000년 내지 10,000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 모네시 대학교에서 그 통계를 고대 기후를 조사해서 통계를 낸 걸 보면은 7만 년 전부터 이제 그 지구 해수면 상승 하강 그 그래프를 그렸는데 10,000년을 주기로 내려갔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야, 그거 보니까 파도가 7개가 있는데 환인시대 7만 년, 환인시대가 3301년 혹은 63182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일치를 해요. 일치를. 그러면 나중에 저 3.15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파나류 하늘나라에 천해가 뭐냐. 천은 이제는 생각할 수 있어요. 빙하가 녹았잖아요.
그 유럽에 그러면은 도대체 시베리아에서 자 유럽 끝까지 영국, 스페인까지, 프랑스까지 도대체 빙하가 얼마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거는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NHK 그 지구 대기행이라는 곳에서 다뤘는데 그 당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1년 내내 눈이 오니까 눈이 내린데 이제 위에서 누르잖아요. 그럼 밑에는 이제 단단한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 눈이 몇 년, 10만 년 동안 눈이 내리니까 빙하가 4km, 4km. 지금도 1km짜리 빙하가 남아있어요. 그 그린랜드에 뭐 4km짜리 다 놓아가 지금 1km짜리 빙하로 덮여있잖아요. 그게 약 2만 5천 년 전부터 녹기 시작해가지고 1만 2천 년 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막 녹아내렸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저 내륙호가 많은 그 유럽 시베리아 저 서쪽으로는 전부 눈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게 다 물로 변하는 거야. 물로 변하는데 그 당시 인류는 그 추운 곳으로 진출은 한 사람들은 너무 추워서 하얗게 그 햇빛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백인으로 변했어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이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는 멜라닌 색소가 다 그 탈색이 돼가지고 백인으로 변한다고. 백인으로 변하는 과정이 한 7,000년만 지나면은 백인으로 변한대요. 그 햇빛을. 그러고 이제 육식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문명 발달은 어렵죠. 이제 사람은 살 수 있는데 빙하기 시대라도 사람은 살 수 있는데 문명 발달은 어렵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쪽 그리고 뭐 시베리아에서 동쪽으로 이래 오면은 뭐 옛날에 흑피용 문명 발달했던 홍산 문명, 뭐 요하 문명 이 지역은 눈이 그래 많지 않았던 빙하로 안 덮여 있었어요. 안 덮인 이유가 있어요. 그 만주에서 저 위쪽으로 시베리아 저쪽으로는 이 바람을 막아주는 산맥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산맥이죠. 산맥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막은 거예요. 막으니까 지금 우리 동이족 땅 12황국은 전부 빙하기는 춥기는 추웠지만 빙하가 안 덮였다. 그래서 문명 발생하기가 쉬웠던 거죠. 그래서 이 동쪽에서 문명이 발생해서 좀 서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서쪽으로 이주할 때는 이미 땅이 드러났을 때 합니다. 땅이 드러나서 부도지에는 그 땅을 실달이라고 했어요. 실달이라는 것은 쉬는 땅이라는 뜻이죠. 쉬는 땅, 안식처라는 뜻인데 모든 산천 초목이 실달성에서 나서 마고성으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고성은 이제 마고성이 모두가 뭐 파미르 고원이라고 얘기하니까 파미르로 칩시다. 근데 동쪽으로 다 온 거예요. 동쪽으로. 예. 실달성에 그게 빙하가 녹은 게 전부 호수로 변해서 하늘 바다가 된 거죠. 하라빠라, 하라빠라 이런 거죠. 그게 파미르 서쪽에 가서 힌두쿠시 산맥을 넘으면 전부 다 바다였단 말입니다. 근데 저지대는 바다고 그 약간 이제 저지대 아닌 곳은 이제 길이었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정말 유럽까지 전부 다 바다야. 물이 굉장히 많았을 때는 약 10,000년 전에는 그게 천해지 천해. 근데 그 물이 빙하가 이제 한계점까지 다 녹을 만큼 녹고 난 뒤에 그 물이 전부 지하로 다 들어간 거지. 지하로 들어가고 일부는 바다로 흘러갔죠. 그래서 아주 이제 내륙호가 이제 아랄레, 카스피엠 그쪽에는 내륙호가 많습니다. 이런 호수들이 남고 그 호수 주변으로 또 생명들이 모여서 그때 실달성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천 초목이 거기서 많이 나도 물이 많으니까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물도 많고 그 풀도 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산천 초목들이 많이 자라고 생명체들이 많이 태어나고 하는데 그게 천해고 그 천해에서 파네루 지국이 있었던 게 아니고 천해의 동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파네루 지국이 천해의 동쪽. 그러니까 그 천해가 한 7,000년 정도 면은 거의 뭐 물이 다 빠지고 초원이 이제 드러나는 거야. 초원이 유라시아 초원이 대초원이 드러나는 거지.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판단 원류사도 열심히 공부해서 추측도 하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이지. 내가 뭐 쓴 게 이게 다 소설이긴 합니다만은 뭐 정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 천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천해의 동쪽이 매나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하늘 바다의 동쪽이 하늘나라다. 12개 연방국가가 있었다. 아주 의미 있고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삼성기를 쓴 원동중이 거짓말 한 게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래요. 한동고기는 사실이다. 또 말하고 싶은 거는 환인시대 이전에 벌써 우리 말을 전폐해준 신이 있었는데 삼신 하면은 삼자와 신자가 합쳐서 신으로 알고 있잖아요. 지구 문명의 지혜는 어디서 나왔느냐? 아오마 천지인 이 가부자 수행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게 선이잖아요. 그 선이 쌈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선이 쌈에서. 그러니까 삼신의 어원은 사마 또는 쌈이거든요. 그 쌈이 선녀인데 선도를 창시하고 호모사피엔스에게 선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법을 가르쳐 줘서 이거 하면 뭐 영생한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지구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주는 거지. 그 내려왔으니까 내가 신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지. 물론 이 쌈 선녀가 나중에 삼신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래박 타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직녀 또 견우가 있단 말이에요. 견우 속 굴고 오잖아요. 그래서 직녀와 견우가 만나서 삼신이 된 거야. 삼신이. 그 삼신 탯줄을 삼줄이라고 하잖아요. 탯줄을 삼줄. 그 삼하고 관련된 거는 뭐 선도의 선도 이제 상대의 상도 쌈에서 나왔대. 사람도 쌈에서 나왔어요. 그러고 인생이라는 삶도 성 있죠. 성인의 성 쌈이에요. 어원이 다 쌈이라고. 그 사마가 또 변천하면은 가마가 되고
가마는 감이 되고 감도 곰이 되고 그렇잖아. 그러면은 견우족은 뭐냐? 하라에서 변천됐거든요. 하라가 호랑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마족과 하라족, 곰과 호랑이 만난 그게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사실은 직녀가 한 수 위란 말이지. 견우는 호랑이족이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30연구를 하면서 밝혀낸 거예요. 자세한 거는 선사를 쓰고 있으니까 선사에 실리게 되어 있고, 일부는 인터넷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알 수 있고요. 오늘은 삼선녀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